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계속되는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벼 경영안정 직불금 문제를 놓고 충청남도와 농민 간의 첨예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쌀 직불금 문제, 과연 쟁점 무엇이고 해법은 있는 것인지, 또 장기적으로 쌀값 안정과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방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색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와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구본충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호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함께해 주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용필 충청남도 의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엄청나 전국 농민의 총연맹 충남도연맹 정책실장 자리해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네 분 감사드리고요. 먼저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되는 쌀값 폭락, 이로 인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인지 먼저 엄신 실장님께서 잠깐 그 현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올해는 다른 해보다 농민들이 농사짓기 굉장히 어려운 해였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봄에는 냉해 피해를 입었고요. 여름에는 집중호우와 일조량 문제, 그리고 태풍 피해까지 겪었죠. 그리고 가을에는 이른 서리로 인해서 생산량은 급감하고 작황도 좋지 못한 현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청 수치로만 해도 올해 30년 만에 최대 흉년이라는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줄은 현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1조 5천억, 충남만 따져도 2천억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고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소득 감소까지 감안한다면 일농가당 1,500만 원 정도의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농민들한테는 이 모든 게 실질 소득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황상 농민들은 올해 가져갈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실제 또 우리 김 의원께서 보실 때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제 부위원장도 맡고 계시고요. 실제 농민들의 아픔 어느 정도라고 또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물론 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30년 만에 최악의 흉작이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접해보니까요. 통계 자료에서는 한 12.5% 정도를 이제 감소가 되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봐보니까 쌀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매입을 할 때 사실 재현율이라고 있습니다. 재현율. 그래서 껍질을 벗기면 나오는 현미 상태. 이 재현율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83%, 4%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입 과정에서 봐보니까 재현율이 약 한 78%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벼를 가지고 도정했을 때 그걸 도정 수율이라고 합니다. 도정 수율을 갖다가 봐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약 한 74% 도정 수율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68%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아주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흉작이다. 거기에다가 또 9월 2일 날 곰파스 피해라든지 또 서태안지, 홍성, 보령 지역의 백수 피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종합하면은 정말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이것은 재난, 재해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이제 곤파스니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도 이제 생산량도 굉장히 줄었다. 이런 상황인데 왜 쌀값이 떨어지고 있는지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김 교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왜 이런 상황에서 쌀값이 계속 떨어져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이제 두 가지 원인으로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재고량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 것까지 해서 재고량이 약 150만 톤 정도 지금 남아있는 재고량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이 산지 유통 조직들이 매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 유통 조직들은 이 수확기 때 쌀을 사가지고 보관해서 이제 당경기 때 팔므로써 이제 이익을 남기는 건데 이 이득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 벼 관련된 산지 유통 조직들이 매입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수확기에 쌀값이 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 교수님 말씀에 어떻습니까? 부지사님께서 보시기에는 특히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쌀 평균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우리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 지금 다수학 품종을 지금 현재 많이 재배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값이 전국에서 제일 낮은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생산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가운데서도 또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와 저희가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해법을 찾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남도 그리고 중앙정부 그리고 그다음에 농민 그다음에 그 시민단체가 모두 합쳐가지고 어떤 해법을 그 내놔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다들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민들은 농민대로 또 나름대로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농민들이 궁예지책으로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 그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죠? 예. 네, 그래서 지난 9월에 그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이 일단은 그래서 도의회에서 통과가 됐고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이제 전국에서 주민 발의해서 농민들이 직접 발의해서 조례안이 통과된 경우도 드문 경우인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직불금 조례안이 발의가 됐고 통과가 됐고 또 시행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예. 시행이 안 된다,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된다, 또 예산이 제대로 책정이 안 됐다. 과연 직불금 과연 무엇인지부터 한번 좀 풀어볼까요? 먼저 우리 김 교수님, 직불금이 어떤 제도입니까? 예, 직불금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 생산자의 소득 증대 등을 목적으로 해서 공공기관의 예산을 가지고 개별 생산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모든 형태의 지불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이 도 조례에 의하면은 그 벼 재배 농가의 농업 소득 보전을 위해서 도가 직접 이제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엄 실장님, 이렇게 농민들이 직접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정도로 조례안을 만들으셔서 또 통과가 됐는데 또 김 의원님 역시 마찬가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 한번 발의한 내용과 그리고 통과된 내용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먼저 우리 김 의원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지난 8대 때에 지난 이완구 지사 그 시절에 이제 벼 재배 농가를 위한 경영 안정 지원금 직불 조례안이 사실상 도의원들이 조례를 갖다가 제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충남도가 만들어진 유사 이래 처음으로 농업인들이 벼 재배 농가들이 스스로 만든 조례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벼 경영 안정 직불금 이 조례안인데요. 근데 이거는 정말 어떤 의미가 있냐고 하면은요. 저는 농업인들의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몸부림이라는 생각을.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김호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경영안정 지금 직불금 조례안에 보면 10개 조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10개 조문 나와 있는데 지금 가장 지금 이슈 조항이 4조 1항입니다. 4조 1항에 보면은 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 직불금은 매년 3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다.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행정부지사께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중앙정부가 할 일이라고 지금 우리 충남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은 요 4조 1항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충남도가 전남에 이어서 대표적인 지금 농도인데 꼭 이 부분을 꼭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기에는 충남도의 농업인들이 스스로 조례 제정을 청구할 정도로 처참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 농업인들이 요구한 3천억 원을 도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의 예산의 범위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한다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렇게 수정이 된 건데 문제는 뭐냐면 9월 16일 날 이 지원 직불금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시행 규칙조차도 충남도에서는 노력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거죠.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농민들이 발의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조례안 내용의 핵심 요지는 3천억이라는 안정자금을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직불금으로 지불하도록 돼 있다. 그것도 매년. 근데 3천억이라는 부분이 너무 이제 과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직불금 예산을 반영하도록 조례안을 개정을 했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이행이 안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구부지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쌀 직불금은 아시겠지만 2005년부터 이제 농림부에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한 1조 2천억 해가지고 지급되고 있고 충남도에는 한 2천억 정도 지금 배정돼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충남도 이제 그 쌀집불금 관련 조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충남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항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그 특별회계까지 4조 한 6천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1년에 증가분은 상당히 얼마 안 됩니다. 거의 10% 해봤자 한 뭐 400억이나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전액 그 쌀집불금 넣는다 하더라도 지금 예산을 갖다가 100억으로 계산했을 때 농민들한테 1인당 가는 금액이 한 7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 7만 원을 주기 위해서 행정비용까지 투자해가지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충남도에서는 이 문제를 그냥 농민들은 직접 보조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과연 어떻게 하면 생산적인 방법이 있을 것인지 그래서 농민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또 중앙정부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진짜 생산적인 방법 이것을 하면은 앞으로 농촌 사회가 진짜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 문제가 없겠다 이런 어떤 창조적인 어떤 정책 대안이 나온다면 그 안을 가지고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제가 좀 한번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직불금 관련해서 이제 고정 직불금이 있고 변동 직불이 있습니다. 면적에 관련된 것이 고정 직불금이고, 그리고 쌀값의 차이에 따라서 지불하는 것이 이제 변동 직불금입니다. 지금 우리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부에서 이제 결정해서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 부분 예산이 이제 저희 고정 직불금이 1,094억, 변동 직불금이 1,056억 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한 예를 제가 들어보면은 지금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 직불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인증농가 약 1헥타르에 약 한 79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현금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 정책인데 사실 친환경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친환경 농업인들에 있어서 그 직불금 하나만으로 그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대지구 사업이라든지 친환경 농업 각종 시설이라 이런 인프라 구축 작업도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충남의 친환경 농업인들 그 문제가 아니고 벼 재배 농가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경영 안정을 위해서 도움을 달라는 겁니다. 사실 1헥타르의 그 친환경 농업 직불제처럼 예를 들은 겁니다.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시작하는 것처럼 한 79만 원씩 그 1헥타르에 그 지원이 된다.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농가 경영에 있어서. 더군다나 지금 김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재고량이 많고 또 오랫동안 또 수입 물량이 의무적인 수입 물량 벼가 들어오면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 가운데에서 올해 또 흉작 여러 가지 일기가 고르지 못해서 발생된 이 상황 가운데에서 농민들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요구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충남도가 국가에 있어서 떠넘기식의 그런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되고 농민들이 요구한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우리 엄 실장님. 네, 아니 저는 이번 직불금 문제를 이야기하면서요. 도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직접 지불되는 이런 보조금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다른 방향에서 투자를 통해서 벼농가들에게 다른 혜택을 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 논란이 시작된 거는 저희가 농민들이 조례를 청구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도 그런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의 벼 농가들에 대한 지원책을 세울 수 있었을 텐데 실질적으로 하지 않으셨고 지금 논란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주시는 건데 농민들이 이번 조례를 청구하게 된 배경을 우선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2009년도에 엄청나게 쌀값이 폭락했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2008년도 쌀 평균 가격이 16만 1,000원이었습니다. 충남이. 근데 2009년도에는 13만 8,000원이 됐거든요. 80kg 예. 가마에. 쌀 한 가마니를 팔아서 3만 원에서 4만 원의 이 소득 감소가 실제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농가 전체로 보면요.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라도 나서서 일정 정도를 보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바람이었고 실제 경북 등은 벼농가 경안정 직불금을 시행하지 않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런 쌀값 폭락이 이어지면서 긴급 재원을 마련해서 실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일정 정도 충남에서도 충남 농가들 전국에서 최저 쌀값을 받아서 너무나 고통에 처해 있는 농가들한테 소득 보전을 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지만 충남도는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심하다가 자구책으로 마련한 것이 이번 조례 지정이고요.
그리고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농민들은 이것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농민들이 무슨 힘으로 앞으로 도와 어떤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에 어떤 정책을 제안하고 그 정책에 맞춰서 도가 어떤 걸 해주기를 바랬던 적이 정말 이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내던지고 있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작년에 이제 정부직불금 얘기를 주셨는데 작년 충남이 정부직불금은 전국 벼 농가들의 평균 수확기 평균 쌀값에 의해 지급되는데요. 작년은 전국 최저 쌀값을 받다 보니까 벼 한 가마당 80kg 쌀 한 가마당 10,000원 가량의 손해를 봤습니다. 충남 전체적으로는 1,200억 가까이 됩니다. 이 전국 최저 쌀값에 1,200억의 책임은 충남도가 져야 되고요. 이 아까 행정부지사님 말씀하시기에 다품종을 생산한 농민들의 책임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다품종을 장려하고 보급하신 건 충정남도 농업정책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직불금 이외에 충청남도가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보전을 해 주십사 해서 조례안을 발의를 해서 또 통과가 돼서 집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후보이사님. 우리 엄수민 장님, 제가 그 농민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 이제 그 직접 직불금에 유사한 그 어떤 비료를 갖다가 제공해 준다든가 이런 건 다른 자치단체는 없는 제도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다른 자치단체에 뭐 상응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료를 직접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제 농가들의 어떤 소득을 증진시키는 이런 방법을 지금까지는 써왔습니다. 그런데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100억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일일 농가당 7만 원을 지급한다면은 그거는 지급하고도 저희 충남도로서는 상당히 비난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당한 재원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비료를 제공하는 그러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합쳐가지고 직불금을 만든다든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이 책임을 전부 다 우리 충남도가 안 지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거는 실제로 농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농민들과도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실제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찾아야만이 저희가 앞으로 행정을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농민들도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농민들이 장기적으로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머리를 맞다고 찾아나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안이 좀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 요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면 그때 그렇게 해야 그 어떤 원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을 갖는 이런 정책이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 네, 원래 직불금의 개념은 농가에게 직접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에서 이제 자꾸 생산 기반이 어떻고 간접 인프라 이야기하는데 이 직불금은 간접 인프라를 만드는 데 쓰는 돈이 아니고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생산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직불금이고 또 농업 인프라를 하는 간접적인 지원은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다른 농정 사업을 통해서 이제 그걸 이제 그 시행을 하는 그게 이제 엄밀한 어떤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자꾸 이 그 직불금을 다른 용도로 이렇게 이제 전환해가지고 우리가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으로 좀 써보자.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직불금을 그렇게 쓰려고 하면은 이제 일단은 직불을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쓰려고 하면은 또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시행 규칙에 그것을 명확히 명시를 하거나 또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거나 이렇게 돼야지 현행 조례 가지고는 절대 다른 방식의 농업 인프라랄지 다른 식으로 또 지금 조례에서는 농업 경영 안정을 위한 이 벼 재배 농가에게 직접 지불하기 때문에 경영 안정이 아니고 뭐 친환경 농업이랄지 경관 보존이랄지 농촌 복지랄지 하는 다른 용도로 쓰게 되려고 하면은 이것도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전홍도 비료 문제 얘기해 주셨는데요. 농민들은 전홍도 비료 사업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하러 하고 실제 농사 짓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충남에서 지금 전홍도 비료로 사업비로 쓰는 돈이요. 올해 집행액만 268억이죠. 사실상 268억으로 농민들한테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고 농민들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00억이라든가 200억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적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실제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종자 때는 충분히 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장기적 인프라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사실 이 비료 사업 자체가 연초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그 도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이라고 하면 작년도 2009년도에는 300억이 넘었던 비료 예산이 2010년도는 얼마죠? 50억 이상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 2009년도 쌀값 폭락으로 신음하는 농가들한테 더 많은 비료를 제공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쌀값 폭락 이후에 더 예산이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남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농민들한테는 이 상황이 재난입니다. 불이 난 상황에 비교하면 지금 막 집이 불이 타고 있는데 빨리 소방차 불러다가 이 불을 꺼줘야지 앞으로 예방은 어떻게 할 거고 앞으로 불이 나지 않기 위해서 자재는 무엇을 쓸 거고 이런 설득을 농민들한테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불이 났으면 얼른 소방차를 불러서 불을 꺼주는 그것이 지금 현황에서 좀 필요한 대책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엄 실장님이나 김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직불금 자체는 간접적인 어떤 인프라나 간접적인 지원 방식이 아닌 오로지 이제 경영 안정을 위해서 당장 그 농가의 어떤 그 생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피해나 아니면 소득이 상당히 그 적자가 나는 어떤 구조화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직접 지불 방안으로 이제 이 그 경영안정 직불금이라는 것이 이제 도입이 됐고 조례까지 제정이 됐는데 왜 조례대로 시행이 될 수 있게끔 예산 확보를 해서 최소한이라도 지원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예산 측정조차 안 됐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직불금 자체 지불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자 하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부부이사님? 지금 아시겠지만 도의 재정을 자꾸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책임 회피 같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서도요. 지금 도의 예산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예산을 조정을 해가지고 그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기존의 사회복지라든지 농수산 이런 나가는 예산을 갖다가 좀 줄여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급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체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든지. 그러니까 예산 확보 방법이 지금 현재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지급하는 데 대해서 무조건 도에서 안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어차피 예산이라는 그 한도 내에서 해법을 찾다 보니까 좀 더 생산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지급하는 방법을 찾는 거지. 그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도지사 입장에서도 여유만 충분히 있다면 언제라도 지급 의원님들도 다 요구하시는 사항인데 그걸 왜 지급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도가 비난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좀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 의원님? 지금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처리안 이 부분은 현금으로 지불하는 문제입니다.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우리 벼재배 농가들의 그 통장에 우리가 경영의 안정을 주는 현금을 지급을 해주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3천억 원을 요구했을 때에 이미 충남도에서는 현실적인 부분 검토를 통해서 예산의 한도 범위 내에서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킨 거예요. 개정안을 통과시켰죠? 예, 저희가 통과를 시켰는데 그 통과된 날짜가 9월 16일일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저는 충남도에서 정말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효불급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서 과연 우선순위가 어느 곳에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을 하셨어야 되는데 저희가 충남도가 만들어진 이후로 아마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거부했던 것은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제가 2011년도. 왜 그랬느냐?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을 저희가 세울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집행부에서 들어오면 그거를 심의하고 의결하고 또는 불효불급한 예산은 무엇이고 또 과연 이 부분을 나중에 추진해야 될 예산은 이걸 저희가 가려내는 건데 저희가 그 농림수산 예산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농업인들이 유사 이래로 정말 그 조례 제정을 요구한 것이 최초고 그거를 고민 끝에 집행부하고 의회가 함께 고민하면서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었단 말씀이죠. 물론
7조 2항에 보면 매년 8월 말까지 지원 대상자를 결정해가지고 도지사에게 제출하라고 되어 있다. 물론 조례가 통과되기 때문에 법적인 그 부분도 살펴는 봐야 됩니다. 다만 우리 농민의 우리 엄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불이 난 상황이거든요. 불이 났는데 지금 농업인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고 불에 타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 부분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은 어떻게 충남도에 살고 있는 도민들이 또 벼 재배 농가들이 과연 지사를 믿고 부지사를 믿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는 참 충격적인 것입니다만은 게사료가 20kg에 지금 75,000원입니다. 근데 20kg 쌀 한 푸대에 말이죠. 지금 저감이 판매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보면은 3만원, 32,000원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그 현실 가운데에서 물론 예산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그 도의회 지금 예결 특위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오다 보니까 유치원의 원장님들이 그 복도에 예결 특위 의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쭉 서가지고 길을 뚫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우리 지사의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보육시설 미취학 아동, 만 5세 이상 아동들에게 매월 17만 원씩 이상 지급해야 그 예산이 180억 원이라는 거예요. 180억 원. 저는 그 돈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도 이미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이미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도가 과연 그런 것을 또다시 집행을 할 이유가 있겠는가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우리 충남도가 농업인들의 벼 재배 경영 안정을 위한 이것을 우선순위 의지를 갖느냐 안 가느냐 저는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행부가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도의회에서도 농업인들에게 이 조례를 저희가 통과시켰기 때문에 저희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전적으로 협조를 할 것입니다. 네. 구 부지사님께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쌀 문제가 상당히 계속적으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현재 쌀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쌀을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온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 1인당 하루에 쌀 1kg, 한 달에 쌀 1kg씩만 더 먹으면은 제가 볼 때는 1년에 지금 한 60만 톤 이상 더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 쌀을 먹으면서 우리 건강도 찾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은 쌀 떡볶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공식품, 술 같은 게 막걸리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그 국민적인 소비 촉진 운동을 시켜가지고 1년에 한 60만 톤 이상만 다시 소비한다면은 저는 쌀값 문제는 상당히 해결할 수 있는 방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쌀 직불금 100억 줘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그거 항상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머리를 맸다고 우리 국민들한테도 좀 호소를 해가지고 쌀 소비도 촉진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은 친환경 쌀을 생산해가지고 실제로 우리 국민들한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런 방법을 택하고 그러다 보면 쌀 생산량은 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근본적인 농업을 살리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금방 불을 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예산 같은 경우는 아까 정부 예산은 제로성 게임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늘리면 어느 부분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게 그 현실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세수가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정된 예산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 이제 배분의 문제일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 김 의원님이나 엄 실장님 차원에서는 그런 배분상에 있어서 좀 이 직불금과 관련된 예산도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타도의 경우에, 다른 도의 경우에는 직불금 조례 없이도 일부에서는 경영 안정 자금을 지불을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이런 타도의 경우나 어떤 지급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김 교수님? 예, 그건 우리 엄 실장이 더 잘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엄 실장님께서 그럼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표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그러시죠. 충남이 100억 이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억을 네. 고정으로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 네. 2010년도 올해 타 광역지자체에서 직접지불 사업에 나섰던 내역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실제 이 전남과 전북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2009년도 예산에 준해서 제가 좀 작성을 했습니다. 전남과 전북은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전북은 601억, 전남은 470억, 경남 200억, 경북은 285억 이렇게 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충남은 비료 지원 사업으로 268억을 지금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북 같은 경우를 보면 헥타르당 벼 농가들한테 42만 원 정도의 직접 지불 사업이 되고 있고요. 충남은 비료 지원 사업으로 14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그 벼 재배 면적이 비슷한 전남 수준에서라도 올해 지급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걸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쌀 소비 문제를 좀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지금의 쌀 문제는 쌀 소비 촉진으로 해결될 수 없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고량으로 남아있는 쌀은 2005년도산부터 있거든요. 2005년도산은 우리 국민들이 먹지 못합니다.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고요. 그래서 2005년도산, 2006년도산, 2007년도산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그 먹지 못하는 쌀 때문에 지금 재고량 문제가 생겼고 올해 같은 경우는 유례 없는 흉년이고 사실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부족한 상황에서 이 쌀 소비 촉진만으로 지금의 쌀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건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모든 쌀 문제의 모든 해법을 도가 재시출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정부에서도 이 쌀 문제에 책임져야 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할 부분이 있고 다만 지자체에서 농민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그 유례없는 재앙과 같은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주고 고통을 분담했으면 한 이런 차원에서 얘기 드리는 거지 모든 책임을 도에 전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네, 지금 그 다도의 경우를 조금 전에 이제 먼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전라북도의 경우 또 다른 지방의 경우 이제 그 나름대로 그 항목별로 지불되고 있는 상황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충남도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좀 더 이 상황에서 어려운 재정 형편인 건 알지만 이 직불금과 관련해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전혀 없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충남도가 지금 도청 이전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서 그 지방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억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100억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농가당 7만 원꼴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7만 원도 또 안 돌아가는 농가가 있겠죠. 쌀직불금 한다고 해가지고 1년에 한 3, 4만 원 주면은 과연 농민들이 그걸 쌀직불금 해줬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줄 것인지 사실 저희는 그 부분이 상당히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구 부지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제 눈의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처럼, 한정된 예산으로 직불금을 당장 지불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장기적인 어떤 또 항구적인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 벼 재배 농가들의 어떤 경영 안정을 장기적으로 보장해주는 데는 좀 나름대로 미봉책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장기적인 차원의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쌀 산업 발전을 위해서 또 벼 재배 농가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직불금에 투자돼야 될 부분과 함께 그 이상의 것들을 한번 좀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 실장님이나 아니면 김 교수님이나 다른 패널들께서 먼저 어느 분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김 교수님. 일단 이제 누차 강조를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이 쌀 산업 특별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하자라는 이야기를 8월 25일 날 우리 이제 충남 쌀 산업 대책 토론회 할 때 그때도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에서도 여러 가지 바쁘기도 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이제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봅니다마는 진작부터 하면서 쌀 산업 특별 대책을 만들고 쌀 산업 특별 대책 속에 직불금도 포함한 또 이제 우리 부지사님 말씀하신 이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이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지금 직불금 논란이 일어나니까 직불금을 피하기 위한 어떤 중장기 대책으로 이렇게 돌리시고 나중에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자라고 주장했을 때는 아무 반응도 없이 계시다가
또 이제 그 직불금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쌀 토론회 할 때 8월 25일에 쌀 토론회 할 때 이 도에서 발표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8월 25일이니까 이제 그 직불금 조례가 총괄이 전입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이 조례를 의결했을 때는 의결하게 되면 세부 시행 지침을 마련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 이제 자료집에 있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면서 뭔가를 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오늘날 같은 지금 이런 그 논란이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그 중장기적인 어떤 그 수급 안정 대책은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장기 대책은 생산, 유통, 가공, 소비를 다 포괄한 또 이제 기간도 상당히 긴 기간을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이제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좀 의원. 예. 지금 김호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그 농업기술원에서 8월 25일 날 있었던 쌀 수급 안정 정책 토론회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만은 그때 분위기는 도에서는 지금 벼 경영 안정으로 해서 그 직불금 지원 조례안이 그 집행부에서 세우면은 도의회에서 혹시 문제를 예산을 좀 삼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이게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저희 그 도의회 같은 경우는 농산경제회 같은 경우는 지금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 우려, 벼재배농 경영 안정 우려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빨리 수립해라 촉구하는 입장이고 지금 충남도 집행부 같은 경우는 뒤로 지금 빠지는 상황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자 이게 바로 그 내용인데요. 8월 25일 날 이 중요한 내용도 바로 모든 로드맵을 정하고 그러나 벼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농가들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그날도 사실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부분부터 충남도에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그 어제죠, 바로 어제 8일 날 지금 김정민 그 정무부지사가 의원 간담회 그 시간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 어떻게 할 거냐. 충남 벼재배 농가들이 올해 너무나 이게 재난 수준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선 예산은 지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빨리 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사실 수정해가지고 저희 농산경제위원회 예산이 심의 거부를 하다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20억 약 한 8,1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삭감한 이유는 불효불급한 예산을 삭감한 것도 있지만은 저희 편에서는 바로 벼 경영 안정 지원금 직불 조례안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좀 보태자고 하는 의미에서 저희는 삭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충남도의회의 이러한 뜻을 좀 집행부에서도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농민들의 안타깝고 절규하는 그 현장에 조금이라도 그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쌀 소비 촉진을 하고 고품질 쌀을 만들고 친환경 농업으로 나아가고 그거는 다른 도에서 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보다도 이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고 또 빨리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빨리 세워가지고 도민들의 벼 재배 농가 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 충남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시점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구 부시사님께서 조금 전에 그 두 분 말씀은 결국은 이미 그 조례안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상당 부분 많은 토론이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시간적인 어떤 그 여유도 있었는데 그게 된 구체적인 어떤 그 안이나 대책들이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지금 이제 질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토론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진행돼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결론으로 해가지고 어떤 플랜으로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구체적인 그 시행 계획을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지금 현재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 도민의 결론으로 이렇게 이끌어진다면 그걸 가지고 어떤 뭐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대책을 수립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아직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그 도민과 또 특히 그 벼 재배 농민과 충청남 도 간의 이런 갈등의 고를 좀 더 봉합하고 뭔가 좀 나름대로 그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합의점을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엄 실장님?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요. 저희가 조례 제정 청구를 시작한 것이 작년 11월 달이었고요.
충청남도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한 것이 6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그 방도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된다는 것이 좀 마음이 안타깝고요. 농민들은 올해 연말 농가부채 이자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자를 내느냐고 여기저기서 한탄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사실 저희가 몰아보기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전국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서 이것을 집행하는 도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충남이 조례 전국 최초로 제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조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 농가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지금 당장 결심을 좀 하시고 특단의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지금의 농민과 도청과 여러 가지 이제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늘까지 저희가 충남도청 앞에서 매일 아침 100배 농성을 한 지 2달여가 다 되어 가고요. 도청 앞에는 농민들이 한 가마씩 거둔 쌀이 저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많은 쌀은 처음 적재한 것 같은데요. 2,500가마 이상이 좀 쌓여 있고 농민들은 정말 도가 계속 우리 농민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라면 더 많은 물량도 갖다 쌓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계신 이런 상황에서 해법이라고 한다면 도가 빨리 농민들의 요구에 나서고 절차에 따라서 제정된 조례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는 이런 결단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저희 농민들의 좀 생각입니다. 도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물론 도지사가 결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도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좀 지켜봐 주시고 농민들의 안타까움은 저희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도 농민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농민들의 도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렇게 해도 저희는 늦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게 일종의 어떤 재료성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감축해서 어떤 부분을 줄이고 늘리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예산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합의를 또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산이 집행되던 부분을 예산을 줄여가지고 줄인다면 그분들도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의 합의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실제 이건 주민 발의를 통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도민들이 서명을 통해서 제정이 됐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는 많은 간담회와 만남들을 좀 이루어졌고 이런 뜻들이 도의회에 전해지고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하고 자기 공약화했습니다. 안희정 지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도에서 어떤 정책을 집행할 때 이보다 더 도민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도민들이 자기 의견을 제출한 정책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저는 사례 하나를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충청남도 유사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위반할 것을 요구한 적이 처음이라고 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앞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오늘 도의회 앞에 지금 유치원 원장님들이 다 모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예산 때문에 제가 오셨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계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을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도에서는 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참 애로성이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유치원 원장님들이 오신 거는 예산을 요구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유치원도 충남도고 유치원 부모들 그리고 자녀들도 충남도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세우지 않고 또 그들은 유치원 그분들은 예산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린이집 특정 계층에만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도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 좀 형평성을 갖고 균등하게 집행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올해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심의하다 보니까 특이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용배수로 사업 같은 경우가 27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27억 원이. 그건 어떻게 보면은 많은 벼재배 농가들이 다 원하는 사업인데 저는 그 예산이 과연 삭감이 돼서 그게 어디로 갔는지 참 그게 의문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벼경영안정지원금 이 직불 조례안 이 부분도 충남도가 우리 충남도의 벼재배 농가들과
동참하고자 하는 그 의식, 예를 들면은 지금 도민들과 함께 토의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경우 보면 회의하다가 시간이 다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작년 11월 달에 쌀 수급 모색 정책 토론, 8월 10일 날 쌀 산업 발전위원 대토론회, 지난 8월 25일 농업기술원 토론회, 또 앞으로 무슨 토론을 하실 겁니까? 이미 조례안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관해서 우선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고 우선은 집행을 하시자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불효불급한 그 부분이 아닌 다음에야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좀 삭감을 해서라도 우리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차원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에서도 이제는 한 부분 좀 헤쳐나갔으면 하는 겁니다. 그 중요 그 순위를 가지고. 제가 김 교수님하고 엄 실장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뭐 아무튼 조례는 이제 그 도민의 합의라고 하는 것은 뭐 맞는 이제 그 주민 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이제 그 별도로 우리 부지사님이 이제 도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는 거 하시고 있다고 하는데 왜 농민회에서는 합의 과정에 끼어들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행동으로 나서가지고 하는 게 지금 부지사님은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농민회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지 뭐 어떤지 아무튼 그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엄 실장님. 네. 네, 전 합의 과정을 어떤 걸 어떻게 우리 거치고 부지사님이 계신 이제 건지. 어떻게 합의 과정을 어떻게 끌고 가고 계시는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지금 여러 번 아까 토론회를 여러 번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라는 게 그 어떤 단기적인 과정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과 그다음 단기 과정 이런 거 어느 정도 완성된 다음에 그걸 갖다가 그 계획을 그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민선 5기가 출범한 지 지금 현재 한 4개월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계획을 갖다 지금 민선 5기에서 안희정 지사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지금 농정이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농정이라든지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제로 도민이 행복한 그런 도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실제 앞으로 농민들이 이런 문제가 좀 최소화된 가운데 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삶의 질이 높은 그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것이 뭐 없다고는 뭐 별로 그런 합의 과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토론회 자체가 토론 회의를 하다 끝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도민들의 생각은 상당히 또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의 뭐 계획이 아마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합의를 지금 끌어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그 내년 초까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장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올해 그 예산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농민들이 요구하는 또 조례에서 제정된 어떤 그 범위 내에서 가용 범위 내에서만이라도 직불금 지불을 좀 요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 편성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나름대로의 내부의 어떤 그 절차, 의사결정 과정 뭐 이 부분도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아까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조례안도 내년에 지금 파독돼 있습니다. 내년 말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예산 편성이 물론 정기 예산도 있지만은 추경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김종민 그 부지사께서도 뭐 추경이라든지 이런데 여러 가지 뭐 감안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예산에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마스터 플랜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합의 이루어진 다음에 그걸 갖다가 어떤 대책을 수립해도 저희는 그렇게 늦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엄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김호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의문인데요. 이 도민과의 합의라는 것이 어떤 형태가 나와야 도민과의 합의인가. 그리고 도에서는 이 도민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농민들이 고통에서 이 허우적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좀 제가 잘 납득가지 않는 내용의 답변을 좀 주셨고요. 말씀하셨듯이 예산 문제는 내년 2010년도 예산 문제나 저는 2011년도 예산 문제나 올해 즉각 시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문제는 어떤 일정한 절차가 있고 또 예산 확보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농민들이 이 자금을 요청한 지 1년이 넘었거든요. 2009년도 4만 원 떨어진 쌀값이 생산량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 농민들이 지금 이런 고통에 처해 있는데 도에서는 계속 절차와 시간, 예산 배정 문제 이걸 언제까지 논의하실 건지
실제 이게 굉장히 좀 답답한 심정이고요. 그 농민들은 지금 당장 시행을 요구하고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말 그 활동들이나 이야기들이나 이런 걸 지금 행동으로 표출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도에서는 계속 그 도민과의 합의한다, 어떤 마스터 플랜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느껴지는 그런 활동들은 잘 보이지 않아서 참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우리 구 부지사님께서 뭐 더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 도가 상당히 농민들한테 상당히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뭐 해태했다 뭐 이렇게 생각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또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점을 갖다 농민들도 이해를 해 주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쌀 문제는 우리 도만의 책임도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라든지 도라든지 앞에서도 생산자 그다음에 시민단체가 나서가지고 각자 역할을 했을 때 그것이 실제로 정책에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쌀 촉진 운동이라든가 이런 건 저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지금 현재 쌀 촉진을 갖다가 과거 2, 3년 지난 쌀을 농민 드시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올해 생산된 쌀을 오래 소비할 수만 있어도 상당히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네. 부지사님 말씀 지금 뭐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떤 장기적인 어떤 그 안정 대책 또 나름대로 쌀값 안정 대책 또 농가의 어떤 그 안정 대책을 취하자는 측면에서는 뭐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겠죠. 보다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한 1분 반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지금 네 분 다 돌아가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 농민을 대표해서 우리 엄 실장님께서 정말 이 벼 직불금과 관련해서 또 쌀값 폭락과 관련해서 정말로 이 그 자치단체 충남도에 바라고 싶은 말씀을 좀 한 말씀 해주시고 우리 구 부지사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엄 실장님 말씀을 해주시죠. 그 얼마 전에 자유무역협정 타결 소식으로 농민들은 또 한 번 어려움에 처하게 될 입장에 처했는데요. 정부는 여러 형태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면서 농업 분야의 일방적인 피해를 농업 부문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마지막 남은 보류가 쌀인 거고요. 이 쌀마저 무너진다면 한국 농업의 미래, 농민들의 소득 안정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마지막 자구책으로 조례까지 제정해서 지자체가 농민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좀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농민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또 앞으로의 농업 정책은 식량 주권과 농민들의 소득 안정, 그 일을 통한 수급 안정 이런 방향에서 좀 논의되어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 부장님. 농촌이 물론 단기적인 처방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농촌이 잘 살 수 있다. 이런 정책이 나온 뒤에 그 다음에 단기적 처방도 같이 하는 것이 적절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쌀 직불금은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도 예산이 편성됐다 하더라도 내년 말에 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나온 다음에 뭐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보완해서 농민들이 어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쌀 직불금이 지급하는 방안도 그 안에 포함시켜가지고 같이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또한 민관정 모두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박정호 생생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분 말씀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